보세요.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반반. 또 반반인데 네.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높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한동훈이 살아 돌아와? 야, 그거 상당히 우리한테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그런 라이벌이 될 것이고 위험 요소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추긴 측면도 있죠. 뭐 그것 때문에 뭐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한동훈이 잘하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예. 정작 한동훈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재앙이지. 옛날에 뭐 법무장관 할 때 1대 180으로 싸웠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당장 가자마자 가장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내놓았던 상품인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네. 맹공을 가해갖고 상당한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야, 쟤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의 2배, 심지어는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응답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4분의 3일 거 아닙니까?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훨씬 많은 수치가 민주당 응답자들이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포비아, 공안증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또 주말 사이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만났는데. 고포초등학교. 예,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에는 1초 악수, 또 기싸움이 그 와중에 보여졌다. 네. 좀 그때 분위기 어떠셨는지. 저는 뭐 현장에 있지는 가시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저는 뭐 예. 거기 가지 않고 딴 쪽에서 다른 분들 만나고 있었는데 네.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 그래요? 소개 좀 해주시죠. 구포초등학교에 사무국장님인가 뭐 어떤 분은 네. 박민식 후보와 되게 가까우신 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다 공개됐다가 갑자기 유튜버나 정치인은 오지 마세요. 이런 또 공지가 막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문만 부를래요. 그러면 박민식 후보는 아니지. 예. 전 의원만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제 근데 구포초등학교 내에서도 또 지도부에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체육 행사 하는데 다 와서 인사하도록 해야지 왜 그걸 막어? 예. 이런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구포초등학교 내에서도 서로 이제 좀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예. 야,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밀고 당기는 어떤 그런 근데 그건 상식적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인간 세상에서 그런 알력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선후배이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박민식 후보께서 굉장한 공격을 저희 많이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예. 박민식 후보의 모든 광고에 보면 북구 사람 박민식 이게 나는 여기 사람이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있었어라는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인기는 없는 게 이분이 이제 떠나셨었잖아요. 근데 예. 떠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전전하다가 네. 안 되니까 이제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딴 데서 다 버림받으니까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북구 사람 이 얘기하니까 이거 뭐냐 뭐 예. 이런 정서도 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반대로 나는 여기서 계속 뼈를 묻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하고 있어서 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한동훈 대표 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산. 여기 이사 왔어 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진짜로?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 그게 이제 우리는 고관여층이라든가 평론가들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매일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현지에 가보면 뭐 선거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뭐 재보궐해 뭐 예.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응답자도 상당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달아오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은 부산 지역은 약 한 35% 정도, 35% 정도의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표가 있어요. 안 변해요. 예, 30%. 왜냐하면 30에서 35% 정도 돼요. 근데 왜냐하면 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소수파잖아요. 소수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보통의 정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똘똘 뭉쳐져 있고 정치적 고관여층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일반 사람들의 정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약자 정서니까. 예. 마치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소수파, 아주 극소수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예. 똘똘 뭉쳐있고. 그것과 비슷해. 근데 그거보다는 그 강도라든가 이런 게 강하지는 않지만 네. 부산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정우가 나오든 뭐 이게 여기서 뭐 어떤 누구가 나오든 간에 그 정도의 지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우리가 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 밀어야 되라는 것들 때문에 네. 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저는 궁금한 게 하정우 AI 수석이 네. 그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의 표를 끌어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이 뭐 저래 이러는 사람이냐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후보들 중에서 참모들이 나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 후보님 우리가 선거 운동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계세요. 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나뉘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얼굴은 좀 알지만 정치적으로 욕망이 있다. 정치적인 욕망이 있다. 그리고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실은 대관 업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이분이 그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찍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지 얘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할지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시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어쩌면은 나오기 직전에 이 지도가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뭐 그 민주당에서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찍어줘야지라고 그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또 와서 만나봤더니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또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뭐 이걸 갖고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그때는 한동훈 후보가 3등이었잖아요. 한참 떨어지는 3등이었는데 네.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하정우 수석은 그 듣기에는 대통령은 별로 좀 남아 있어 줬으면 이렇게 원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김두관 의원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김두관 의원 놔두고 하정우 하니까 김두관 의원 상당히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분을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돼 버렸어. 예.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AI 쪽에서 이 사람 데려다가 써서 뭔가 좀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나가서 잘 돼도 정청래 탓이고 정청래 덕이고 안 되면 대통령 직계가 내려왔는데 한동훈한테 졌다. 그래서 이거 대리전에서 졌다. 예. 이런 얘기 들을 테니까 나한테는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네. 근데 본인이 나가고 싶은 욕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끌다가 나오게 됐는데 예. 그 구포초등학교에도 본인이 뭐 온다라고 이름이 붙었다가 이게 뭐냐 그래 빠졌잖아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나가 있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거기 행사에 참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정우 수석이 나왔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박민식 후보의 표를 안 가져오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뭐냐면 예. 이번 선거가 이렇게 뜨거운 거는 야 이거 그냥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선거 아니대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야 이거 우리 보수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 인물 키워야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아마 그건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주로 그러겠죠. 그래서 야 뭐 지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보수 다 죽게 생겼는데 예. 뭔가 여기서 인물 만들어내서
나와서 야 만약에 한동훈이 키워내서 이 사람 대통령 막 후보 만들면 국값 달라지는 거 아이가? 우리 지역도 뭐 완전히 대통령 후보 배출한 동네 아이가? 뭐 이런 느낌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여기서 초등학교 나온 뭐 우리 동네 사람 키워야지라는 두 개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더 중심이 되느냐, 뭐가 더 주요한 이슈가 되느냐, 쟁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막판에 뭐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러니까 만약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확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에서는 예. 저는 단일화가 조금 김준일 평론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비슷비슷하면은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노무현 정몽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당에서 펄펄 뛸 거예요.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뭐 예. 만사 다 제쳐놓고 한동만 막아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단일화하겠다 그러면 뭐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한쪽이 무너져서 네. 도저히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예. 팽팽하게 가면 그러면 단일화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영하 의원이 됐으면 진짜 이변이었을 그렇죠. 것이고 아마 예. 또 수많은 논란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예상대로 사실은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결선에 올라간 것 자체가 약간 이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퍼센티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큰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지금 그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좀 위험 부담인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출정식인가 하는데 맞아요. 뭐 60명이 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려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큰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을 거기 이제 그 전날 와서 영상을 찍어서 그날 틀었다고 하는데 네.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 현장에 참석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서 웅성웅성했대요. 왜요? 아유 저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 조국 대표하고 두 분이 유세를 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예. 부산 선거에서 5석, 6석 될 거라고 했었는데 한 석으로 전재수 의원 하나만 당선시킨 게 네. 뭐 그때 한동훈 대표 내려가서 뭐 5번인가 내려가서 계속 유세를 그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한 것도 있겠지만 네. 또 동시에 문재인 조국의 유세도 영향을 미쳤다니까 대구에서도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네. 뭐 이거 친문들끼리 다 와서 이러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캠프가 상당히 이렇게 지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 질질 끌잖아요. 너무 끄니까 캠프도 지치고 본인도 아마 지치셨을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피로감 같은 게 대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게 탈출구를 찾아야 되느냐인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뭐 대구에다 재보고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김민수 최고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김민수 최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속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갔다 와서 하도 여론이 안 좋고 두드려 맞으니까 여기서 김민수 최고를 준다면 나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접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준숙 그 후보한테 당신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야 이제 탈출구가 생겨서 그래서 대구 달성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추경호 후보에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이제 굉장히 강성의 느낌이 나는 예. 추경호 후보 본인이야 별로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윤어게인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재판도 지금 그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강성의 이준숙 후보가 이제 달성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굉장히 강성 바람이 계속 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근데 김부겸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공격 포인트는 되겠죠. 근데 아마 각을 많이 세울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구가 어떻게 변할지, 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이번 선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보수 입장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지금 박정희 컨벤션 센터도 설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아니, 설립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예. 있는 센터의 이름을 그렇죠. 박정희 센터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상징적인 거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 사람인 내가 그리고 민주당으로 출마하면서 양쪽의 화해를 이뤄내겠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김대중과 박정희의 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선창 기자들이 뭐 박정희 그러면 김대중 하면서 화답하면서 뭐 저 건배를 했다고 하던 얘기도 나오던데 맞아요. 사실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뭐 또 두 명의 걸출한 정치인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근데 전임 대통령들이 네. 전임 대통령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생존에 계신 세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전혀 전임 대통령 문화를 만들고 있지 못해요. 외국 같으면은 그 대표적인 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지미 카터에 대해서는 뭐란 평가가 나오냐면 그 최악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는 잘 못했어. 근데 퇴임하고 나서는 정말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헤비테트 운동, 집 지어지기 운동을 한다라든가.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옛날에 김근태 의원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그 집 지어지는 운동하러 왔대요. 대통령이 그 카터가. 예. 근데 막 그 목수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내 식당에서 그 밥을 먹잖아요. 근데 네. 한국 정치인들은 다 비서들이 밥을 타다가 쫙 갖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데 카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보니까 식판 들고 줄 쫙 서 있더래. 그게 정치인, 원래 정치인의 모습, 원래 해야 되는 모습 아니에요. 무슨 예. 특권 계급도 아니고 거기 봉사활동 하러 와서까지 그렇게 보좌관들한테 그런 거 시켜야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미국에서의 전임 대통령 문화라는 게 있어요. 조용히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야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임 대통령들이 또다시 어떤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소모되고 있고 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원로가 된 분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덜 하시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왜 때마다 그렇게 정치판에 소환돼서 그 통합이 아니라 어떤 한 진영의 대표로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을 하시는지 그건 전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원래대로 하자면 중앙에서 예. 그 선대본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뭐 누구를 같이 앉혀서 이렇게 그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지도력이 다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려고 뭐 밀고 있다. 김기현 뭐 맞아요. 이런 분들을 밀고 있다 그러는데 네. 글쎄 이런 분들이 선뜻 응해줄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선대본부위원장 했는데 완전 참패를 해버렸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날 아침에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그러는데 당사에 앉아서 쫙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다 비치고 있는데 네. 완전히 그냥 폭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네. 그 굉장한 거부감 내지는 그건 당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 굉장히 고립무원 지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그냥 다들 오지 마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당대표 오면은 사실 표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장동혁 대표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야유 나오고 그리고 아마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네. 그 유세 현장에 뭐 누가 좀 오면은 야, 당대표 왔대. 그래서 뭐 이러면서 구경하러 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위원들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예. 제가 얼핏 듣기에는 뭐 최고위원 중에서 바로 다음날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난 다음날 바로 사퇴한다라는 분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다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단일 대우로 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윤호개인으로 단일 대우로 가자는 건가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얘기하는 건 장동혁 지도부는 그 고성국, 전환길 이런 사람들 지지받아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야, 윤석열 대통령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예. 우리만 왜 맨날 이렇게 탄핵을 당해야 돼? 라는 그런 정서적인 반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런 걸 통해서 당대표 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우리가 절연해야 된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잘못된 거를 명백히 하고 탄핵도 불가피한 거다.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단일 대우로 가자고요? 그 단일 대우로 가서 그냥 우리 망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의원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예. 비상계엄 났을 때 아주 강력한 반대자였어요. 근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제 생각은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지만 이 권력이라든가 자기가 뭐 약간의 좀 인기를 어떤 특정 진영에서 그룹에서 인기를 끌고 네. 야 잘하면 내가 이 사람들 토대로 뭐 당권도 잡을 수 있고 뭣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성적 판단을 좀 상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주진우 의원처럼 총명한 사람이 그리고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다라는 입장이 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확 달라졌어. 근데 이제 해석해야 될지. 그거 일단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 민주당 거기에 사실은 그 이전에 보도 나오기 전에 그런 소문들이 쫙 돌았어요. 아,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거 패배 원내대표가 되는 거야. 네. 만약에 폭망하게 되면 그렇죠. 이 지도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장동혁뿐만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와 뭐 송원석 뭐 그다음에 정점식 뭐 이런 당 삼역을 예.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최고위원들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선거 치르기 전에 나는 빠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를 교체하면 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만약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혹은 네.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을 겸임하든가. 근데 그때 뽑힐 때 그 책임론이 막 일게 되면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든가 당내 언더친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치르기 전에 내가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른바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예. 다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얹어놓자. 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른바 언더찐윤의 세력을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정정하는 요구하는 보도가 나와서 네. 그냥 임기대로 가야죠. 자기가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죠. 더 예. 혼란스럽고. 아니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생겨나면 그럼 같이 상대를 하다가 이게 또 선거 전국이니까 사실은 뭐 원내대표들끼리 뭐 협상하거나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죠.